자, 여러분들 시들무에서 또 이만큼 똑 부러지는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바로 시청자 디반체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은 되게 연약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공포를 주시는 분이에요. 참 특이하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연약한 그 느낌이 확실히 있으시네요. 그렇군요. 네. 누가 뭐 괴롭힌 거 아니죠? 네. 누가 괴롭혔나 시작 전에. 아니면 제 춤을 보고 조금 많이 놀라셨어요? 네, 좀. 아니, 좋았어요, 네. 좋았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디반체리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디반체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친구네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거 보니까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좀 사건, 사고가 있었던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리! 이 일은 제가 5년 전쯤에 친구네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확히는 이제 친구가 사는 집은 아니고 친구네 조부모님 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지금 이제 돌아가신 조부모님이신데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친구네 부모님은 이제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전라도에 있는 조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유산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친구네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에 있는 집은 이제 사람이 안 사니까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집이 거의 흉가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사람이 안 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곳저곳 부숴놓기도 하고 장난감처럼 돼버린 거죠. 동네 북처럼. 그래서 이제 친구네 부모님은 그 상태로 방치를 하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 집을 깔끔하게 수선을 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친구 이름은 제가 예진이라고 할게요. 깔끔하게 수선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전에 이제 예진이는 부모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친한 친구들을 이제 새롭게 단장한 게스트하우스에 초대해서 같이 파티도 하고 신나게 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도 다들 너무 좋다고 전라도에 언제 가볼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흔쾌히 같이 가기로 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집이 주택인데 마당이 있기 때문에 마당에 뭐 잡초랑 이런 게 좀 우거져 있대요. 그래서 제 친구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거기서 노는 대신에 잡초랑 풀 같은 거를 깨끗이 제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예진이네 게스트하우스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찍을 감성템, 필름 카메라 이런 거 챙기고 보드게임도 막 야무지게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게스트하우스 가는 당일날 원래는 총 7명이 예진이랑 저를 포함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중에 중간에 일정이 생기면서 2명이 빠지고 여자 5명이서 이제 예진이네 게스트하우스로 출발을 했어요. 네. 경기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길이 사실 꽤 길잖아요. 맞죠. 긴데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창시절에 MT 가듯이 즐겁게 전라도에 위치한 예진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예. 도착을 하고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하늘을 붉게 물들면서 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마당에 잡초 정리는 당장은 못하겠고 내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오늘은 다 같이 저녁을 준비해서 먹고 쉬기로 했어요. 원래 일정이 게스트하우스에서 2박 3일을 있을 예정으로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잡초 뽑는 일은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우리 널널할 때 하자 하고
이제 저녁에는 운전한 친구도 힘들고 하니까 같이 저녁 먹고 얘기하고 TV 보고 놀기로 했죠. 예진이네 게스트 하우스는 좀 특이한 게 옛날 일본 건물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평수도 좀 상당히 컸고 네. 그리고 원래 방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확장하면서 방들을 전부 터가지고 1층에는 방이 3개가 있고 그리고 2층에는 크게 터져 있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네. 화장실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있고 집안에 계단이 있는 복층 스타일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복층 집을 살아볼 일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층이 있으니까 재밌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롭게 수리한 게스트하우스를 막 구경을 했거든요. 집 모양도 뭐 한옥이면 한옥이지 일본 건물 양식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재밌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막 보는데 게스트하우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기역자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1층과 2층 계단 사이의 벽에 어린아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크기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그 문이 자물쇠로 단단하게 잠겨 있는데 다른 방문은 모두 나무 문이거든요. 근데 이 문만 철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뭘까? 그리고 자물쇠가 잠겨 있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자물쇠가 애기 주먹만한 자물쇠가 5개나 걸려 있는 거예요. 쪼르르. 좀 이상하잖아요. 딱 보기에. 그리고 그 철문이 전혀 그 게스트하우스랑 어울리는 디자인도 아니고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이제 예진이한테 물어봤죠. 예진아, 이거 문 뭐야? 물어봤더니 예진이가 하는 말이 나도 사실은 잘 몰라. 부모님도 듣기로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물탱크가 있던 자리래. 근데 지금은 어차피 상수도 연결돼서 굳이 물탱크 안 쓰니까 잠궜는데 열쇠는 예전에 잃어버리고 철문이라 뭐 굳이 그거 뜯기도 애매해서 그냥 줬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물탱크가 있는 자리인데 왜 굳이 자물쇠를 5개나 걸어놨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물탱크 자리인데 왜 자물쇠로 꽁꽁 걸어놨어? 그것도 5개나? 그랬더니 예진이가 하는 말이 물탱크가 있는 자리가 옥상처럼 외부랑 연결돼 있어서 뭐 도둑이나 강도 이런 사람이 누가 맘만 먹으면 집 밖에서 안으로 열고 들어올 수 있대요. 아.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잠궈놨다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물탱크는 주택의 대부분 옥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옥상은 아니고 반옥상처럼 1층이랑 2층 사이에 뭐 자리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랑 친구들은 호기심 해결이 됐으니까 저녁에 주방에서 이제 시끌벅적하게 고기도 구워 먹고 알코올도 살짝 하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시간이 되었는데 1층에 방이 3개고 그 중에 하나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실로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관리실로 사용할 방에는 침대가 없고 그냥 책상이랑 의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기는 좀 그렇고 나머지 방 2개 중에 하나가 2층 침대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방 하나는 그냥 바닥에서 잘 수 있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굳이 침대방 있는데 뭐하러 바닥에서 자 이래가지고 1층, 2층 침대에 있는 방에 친구 2명이 자고 그리고 2층에는 2층 침대가 2세트가 있는 거예요. 총 4명이 잘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총 5명이니까 둘은 1층 침대방에서 자고 3명은 2층 침대방에서 자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나게 놀다가 내일 잡초 정리도 해야 하니까 그만 자자 이래가지고 새벽 2시가 살짝 넘어서 이제 다들 잠자리에 들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다가 뭔가 끼익 이런 날카로운 소리에 제가 먼저 잠을 깼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또 별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잠결에? 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진짜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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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뭐 날카로운 걸로 칠판 같은 거 긁는 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예민해져서 더 이상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하고 가만히 누운 채로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보니까 2층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1층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데 간헐적으로 그 끼익끼익 사이에 쿵, 쿵 이런 둔탁한 소리가 같이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예. 느리게. 그래서 저는 순간 드는 생각이 하필 강도가 들었나? 빈집으로 오래 있었던 데니까 누가 열고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무서워서 혼자서는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두자니 같이 자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친구 2명을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술이 떡이 돼서 일어나질 못하고 미진이라는 친구가 이제 제가 막 깨우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진이한테 미진아 너 지금 이 소리 들려? 끼익거리는 소리 혹시 들어봐봐 이랬더니 미진이가 가만히 있더니 본인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헐 뭐야 완전 잘 들리는데 이거 완전 도둑 든 것 같아. 너무 뚜렷하게 들리니까 어떻게 도둑 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근데 이게 또 소리만으로는 신고를 할 수 없는 게 잘못 들어서 신고하면 허위 신고처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만 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1층으로 내려가서 강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도둑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만 하고 맞으면 다시 얼른 2층으로 올라가서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계단 쪽으로 향하는데 계단 쪽으로 향할수록 끼익 하는 그 날카로운 소리가 엄청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누가 분명히 내는 소리다 싶을 정도로 끼익 끼익 하는데 간헐적으로 그 사이에 쿵 쿵 그러면서 또 끼익 쿵 이렇게 그 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층이다. 무조건 1층에 누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계단에 내려가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1층으로 내려가려고 계단에 발을 디뎌서 내려가는데 쿵 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게 1층과 2층 사이에 철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철문에서 나는 소리인 거예요. 그 철문에서 계속 끼익 쿵 이런 소리가 나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예진이가 아까 했던 말이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나 싶어서 저랑 미진이는 이제 그 철문 안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귀를 살짝 댔어요. 귀를 살짝 대니까 끼익 하고 쿵 하는데 그 쿵 하고 소리가 날 때 문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뒤에 때리는 것처럼. 이건 진짜 밖에서 누가 들어오려고 한다. 이건 진짜 100%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근데 한편으론 다행인 게 집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미진이가 주먹으로 그 문을 세게 막 치면서 말했어요. 강도면 그냥 가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을 막 두들겼어요. 오. 그러니까 저도 같이 막 두들기면서 여기 지금 사람 많아요. 계속 두들기면 바로 신고합니다.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저희도 문을 반대로 막 세게 두들겼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랑 미진이는 서로 쳐다보면서 진짜 대박 강도였나 봐. 어떡하지? 애들 다 깨울까? 아니면 그냥 올라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쾅쾅쾅쾅쾅쾅 문을 엄청 빠르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둘 다 바닥에 주저앉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1층으로 내려가서 예진이랑 자고 있는 친구 한 명도 마저 깨웠어요. 깨워서 철문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왔더니 이제 친구들한테 여기
문에서 누가 들어오려고 한다. 누가 네. 문을 세게 두드리더라.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진이가 게스트하우스에 불을 탁 켜고 한 명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 준비하고 그 상태로 이제 저랑 미진이가 다시 철문을 막 두들겼어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예진이랑 같이 사던 친구가 우리 보고 잠결에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같이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기기엔 너무 찜찜해서 예진이한테 계속 얘기를 했더니 예진이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진이 부모님께 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일을 끝내시고 게스트하우스로 내려오시겠대요. 그리고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려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아침 먹고 약속대로 잡초 제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는. 그리고 또 예지인의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필름 카메라로 사진도 실컷 찍고 그러면서 이제 웃고 떠들다가 보니까 또 밤에 있었던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고 떠들고 놀다 보니까 밤 10시가 넘어서 예진이의 부모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진이 부모님이 오시고 나서 예진이의 아빠께서 밖에 물탱크가 어디 있는지 사다리를 놓고 살짝 올라가서 보셨는데 도대체 물탱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된대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아마 뭐 가려져 있던지 그런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철문을 따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서인지 예지인의 아버지가 오실 때 쇠자물쇠를 끊을 수 있는 큰 플라이어 같은 거를 챙겨 오셨거든요. 네. 근데 자물쇠가 얼마나 단단한지 5개를 끊는데 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와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밤은 늦었고 동네 철물점은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철물점이 문이 열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아침에 문 열자마자 예진의 아빠가 가셔서 절단기를 철물점에서 사와서 끊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 같이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잠을 이제 부모님은 1층에서 주무시고 우리 5명은 2층에서 자는데 갑자기 그 끼익거리는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번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니까 민감해져서 다들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또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애들 5명이 다 잠을 깬 거예요. 그래서 예진이가 1층에 부모님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죠. 안 내려가고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진이가 엄마 지금 끼익거리는 소리 혹시 들려? 그랬더니 부모님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리고 간헐적으로 쿵, 쿵 이런 소리도 같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확실하게 들으셨으니까 이제 예진의 아버지가 이거는 무조건 따봐야겠다. 아내가 누가 들어왔던지 아니면 속에서 뭔가 뭐 떨어져가지고 바람 같은 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어찌 됐든 열어서 보수를 하던지 해결을 해야겠다 하셔가지고 동네 철물점에 아침에 해 뜨자마자 가서 절단기를 사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절단기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끊는데 하나씩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쿵 하고 진짜 주먹만한 자물쇠 크기를 뽐내기라도 하듯이 무거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씩 자물쇠가 열려갔어요. 5개를 다 따고 드디어 딱 철문이 열리는데 물탱크가 있던 자리라던 그곳은 사방이 철벽으로 만들어진 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입을 진짜 틀어막고 멈췄거든요. 다들 멈췄어요. 근데 그 방이 얼마나 기괴한지 안에는 세면대랑 변기가 있고 그리고 사방은 다 철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감옥을 진짜 연상하게 하는 그
꼭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 쾌쾌한 방이 안쪽에서는 절대 열 수 없게 손잡이조차 없는 거예요, 문에. 우와, 밀실이네? 네. 예. 그리고 벽에는 진짜 수없이 손톱 자국들이, 긁은 자국들이 나 있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데, 벽에 또 뭐가 있었냐면, 마치 누군가를 이제 잡아놓을 것처럼 쇠고랑 같은 게 벽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벽에는 부적들이 수십 개가 붙어 있고, 그 방 한가운데 옥색 청자 같은 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독립기념관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독립기념관 가면 고문하는 방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 고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문이 있는데, 마치 딱 그건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락 없이.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물어봤죠. 이거 뭐냐고, 물탱크가 있는데라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부모님도 그걸 처음 보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살았는데 기억나는 거는 별로 없고, 한 번씩 여름이 되면 그 철문 틈 사이로 지독한 냄새가 났대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지독하게 썩은 냄새 나는데 이거 무슨 냄새냐고 하면, 이제 조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탱크에 물이 썩어서 나는 냄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철문을 살면서 열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상하수도가 연결된 지 30년이 넘어서 최소 30년은 넘게 닫혀있던 문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조부모님께서 물탱크에 물이 썩었다고 하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30년 넘게 사용하는 물탱크는 이미 마를 대로 말라서 매년 여름마다 그렇게 냄새가 날 순 없잖아요. 그 방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된 예진이의 부모님이 그 모든 게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하셔서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에게 여쭤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지어진 집 구조 중에 이러한 집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방이 있는지, 도대체 있으면 무슨 용도였는지 다 같이 여쭤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 댁에 차례대로 들렀어요. 저희는 이제 궁금해서 따라갔고요. 근데 그 동네에는 일본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꽤 있었거든요. 일본식으로 지어진 주택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일본식 건물 남아있고, 주인분이 거주하시는 그 집 몇몇 분들에게 실내 무릅쓰고 찾아가서 여쭤보았거든요. 오. 그러다가 이제 한 주민분께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라도에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대요, 그 동네가. 오. 예. 그리고 한국인 노비를 많이 썼었대요. 근데 노비가 이제 말을 안 듣거나 하면 가둬놓고 벌어주는 방으로 쓰이는 벌방이 있었대요. 벌방이라고 벌방. 하는. 오. 네. 근데 모든 일본식 집에 이런 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좀 고위 관리자 집에, 그것도 조금 악독한 취미가 있는 일본인 관리자 집에 이런 방이 몇 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한날 그 일본인 관리자 분의 와이프, 이제 여주인 분의 귀걸인지 목걸인지 뭔가 귀금속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이제 좀 비싼 게 없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못 찾고, 그 집 여주인이 여자 노비들을 전부 벌을 주기로 했어요. 니네가 가져갔다, 이렇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여자 노비를 전부 벌 주는 방에 가둔 거예요. 근데 원래 여자 노비들이 하던 일이, 잠들기 전에 이제 집안 단속하고 불 끄고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일이 대부분 여자 노비들의 주 업무였는데, 전부 갇혀 있다 보니까 소등을 해야 되는데 소등을 못해서 그 중에 초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날 새벽 2시, 3시 사이에 2층에서 불이 났대요. 근데 그 벌을 주는 방의 벽이 사방이 철로 돼 있으니까 불이 나서 달궈지니까 시뻘겋게 그 방문이 달궈져서 안에 있던 여자 노비들이 끔찍하게 죽었대요. 예.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어서 마침 밤에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다행히 불이 꺼졌는데 그 안에서 타고 죽은 노비들이 있는 데다가 막 비까지 내리니까 노비들의 썩는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할 정도라서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들은 전부 일본으로 돌아가고 지어놨던 집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철문에서 끊임없이 손톱으로 긁는 소리랑 쿵쿵 두드리는 소리랑 그리고 특히 여름에 지독한 악취가 나가지고 새로 들어온 집주인이 재를 올리고 부적을 안에 쓴 다음에 그문을 다시 열지 못하도록 잠궜다고 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예진이네 아버지도 어렸을 때 철판 긁는 소리 같은 걸 아주 가끔씩 들었대요. 네. 그래서 예진이네 아버지가 조부모님께 저기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면 그 부모님이 쥐가 그냥 벽을 긁는 소리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예진이네 부모님이 알고 나서 이걸 게스트하우스를 과연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운영을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예. 그 2층짜리 집을 전부 부순 다음에 땅을 판매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부술 때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집 철거하시는데 그 철로 된 벌방 안에 청자가 하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한가운데 청자가 있었는데 좀 되게 고급스럽게 생긴 청자였거든요. 근데 그 인부 중에 한 명이 그거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봐서 버리는 것 같다고 해서 한 분이 챙겨가셨다는 거예요. 그 청자를. 근데 그 청자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때 죽은 여자 노비들의 혼을 달래서 모아둔 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져갔어. 그래서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게 값어치가 좀 나가 보이니까 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놀면서 제가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사진 엄청 찍었거든요. 네네, 감성템 네. 막 이러면서 사진 막 찍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현상을 맡겨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진이 제대로 나온 게 없이 불에 막 그을린 것처럼 일부분이 시커멓게 나온 거예요. 마치 불이 났던 그날 사진 찍은 것처럼 정말 막 시커멓게 일부분이 막 검게 그을려서 탄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너무 소름이 끼쳤거든요. 버리지는 않고 집에 놔두기는 좀 찜찜해서 사무실에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그 전라도에 있는 마을이 아직도 일본 주택이 그대로 보존이 잘 돼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은 관광 명소처럼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니 진짜 이거 레전드다. 밀실 벌빵. 네, 저도 밀실은 처음 봐가지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 조부모님께서는 그거를 자녀분들에게 비밀로 한 거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이고 무서워할까봐 그런 걸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막 숨기려고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조부모님이 그러신 게 아니니까. 네, 그쵸.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완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이것도. 네, 저도 그런 거를 네. 실제로 처음 봤어요. 정말 벽부터 천장이랑 바닥까지 전부 진짜 철판을 대서 이렇게 만들어진 방은 처음 본 데다가 안쪽에서 열 수 없게 그 문에 손잡이가 없는 게 너무 소름 끼쳤어요. 이야. 자, 네. 오늘도 디반체리님은 이렇게 레전드를 흘리고 가십니다. 제가 주워 담겠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네. 되죠? 네, 가져가세요. 네. 근데 진짜 그거 가져가신 분은 뭐 별일 없겠지? 그러길 네. 바래요. 저 네.
근데 아픈 역사가 섞여 있었네요, 여기에.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섞여 있었고 절대 네. 또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때 시대에 또 억울하게 그렇게 네. 되신 분들이 아마 거길 떠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런 네. 일이 있었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디반체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야, 진짜 설명 차근차근 조근조근 잘 하십니다. 진짜 레전드 사연이었어요. 이번 이야기도 듣기 힘든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나는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일본식으로 된 주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한번 쭉 보다 보면 그냥 건물이 일본식으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내부에 그런 벌빵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자물쇠를 5개나 잠궈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